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어제 블랙 먼데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좀 지수가 안 좋았었죠. 그런데 오늘은 양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세한 시장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그 전에 오늘 시장의 포인트, 오늘 시장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반등입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라는 오늘 시장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어떤 포인트에 좀 관심 두고 가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주식 잔소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한데요.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전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스마트폰으로도 PC로도 모두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주식 잔소리 방송이 끝났어도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잔소리 계속해서 이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이어 듣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스마트폰에 깔린 노란색 메신저 있으시죠? 이 노란색 메신저 키시고요. 위에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검색 결과 더보기 오픈 채팅 탭 누르시면요. 주식 잔소리 오픈 채팅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알아보기 전에 특징주와 특징 섹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특징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휠라코리아입니다. 휠라코리아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됐던 중국 합작사의 호실적에 장 초반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7.46% 오르며 56,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SKC입니다. 수익성 높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죠. 이에 따라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며 4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옴니텔입니다. 옴니텔이 9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앞서 옴니텔은 전날 7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와 20억 원 규모의 전화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었는데요. 이에 상한가 도달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거둘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장 초반에 신고가 터치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많이 반납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이 최장암 신약의 안전성 검증 소식에 전일에 이어서 장 초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0% 넘게 상승하며 3,1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원익 IPS, 삼성전자 등등 대부분의 IT에서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는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충남 마산의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찾았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부품주들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철도주입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도를 언급하면서 북한 잠재력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오늘 철도주들 강세 보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계속해서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제는 블랙 먼데이였는데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 합의를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니까 오늘 일단은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반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좀 길게 갈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황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예, 시장이 전날 좀 많이 빠졌어요.
대체로 뭐 대부분 하락을 좀 했었었고,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미국 선물이 좀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로 일단 한국 시장은 좀 넘어갔었고,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다 업종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분들, 업종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의 종목분들, 뭐 통신주에서도 뭐 몇몇 개, 뭐 보험 쪽, 그리고 은행 쪽이 조금 다소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체적으로 뭐 괜찮은 흐름들입니다. 뭐 특히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 이노텍, IT 쪽 섹터에서의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SKC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업, 이 부분들 때문에 그나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전날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보게 되면 코롱 티슈진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이 좀 나왔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들이 코오롱 생명과학만 내버려 두고 밀려 내려오고 있고, 대체적으로는 다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뭐 이 업종들이 종목군들이 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뭐 대체적으로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전날 연결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저점 이탈을 할 뻔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좀 지지를 해줬었고, 금일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 뭐 밀려 내렸다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한계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금일 장 초반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쪽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래소 시장은 연기금 조금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양매도 개인 쪽에서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선물을 좀 보게 되면 1조 원을 넘게 샀어요. 수량 기준으로 보면 17,000계약을 넘게 일단 매수를 했는데, 이게 몇 년 내 최대 수치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최대 수치로 매수를 했는데, 보통 상승 추세에 있었을 때에 외국인 선물 매수가 1조 가까이 하게 되면 꼭 고점 자리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제 있었던 부분들은 선물 쪽에 있어서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포지션 자체가 동시만기를 좀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다음 달에 동시만기죠. 근데 아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분기 때 좀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4분기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4분기를 좀 대비하고 연말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는 양 시장 모두 여전히 21선에 있어서의 하방 각도가 여전히 좀 가팔라요. 가파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소를 놓고 보게 된다라면 약 한 20개, 20개, 20개 전 거래일이 7월 30일인데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좀 밀려 내려오죠. 급격하게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제 6거래일 캔들상으로 6개 남았습니다. 그 자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9월 달이 되겠네요. 9월 달 정도는 돼야 21선이 그나마 들어눕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지수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추석 동시만기 이후에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 바닥이다 뭐하다 그런 부분들은 논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루한 흐름들, 여기서 뭐 V자 급반등이 나오거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해졌다가 눌림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어느 정도
21선에 있어서의 각도 부분들 좀 완만하게 둘러놓기 때문에 일단 좀 지그재그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부적인 부분들도 크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여전히 좀 큰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노출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전날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치고받았죠. 그러다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 한마디, 중국 쪽에서 무역 협상을 다시 하자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그런 부분들. 근데 또 중국 쪽에서는 연락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 MSCI 신흥국 지수에 있어 리밸런싱이 좀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일본 쪽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제재를 할지 이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재용 부회장에 있어서의 선거 공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번 주는 굵직한 변수들이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해서 따라갈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보지 말고 종목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들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죠. 그룹주들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뭐 저점을 깨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와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물론 임상 3상에 있어서의 결과물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뭐 헬릭스미스라든가 몇몇 개 기업이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을 빼게 된다라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까지 뭐 끝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얼추 다 마무리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럼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끝났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여기서부터 뭐 다시 뭐 쫙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뭐 하락 부분들이 있어서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당분간 좀 상당한 기간에 있어서의 기술적으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뭐 기술적인 반등이고 아직까지 매수를 해야 될 그런 시기는 아직까지 아니다. 그럼 기술적인 반등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염두를 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장비주들의 흐름들은 또 괜찮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윤선 앵커님 물어보시기 전에 제가 그냥 얘기를 해버릴래요. 네. 기사를 한번 봅시다. 기사를 좀 보게 된다라면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어제 이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의 신문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기사에 다 나온 거예요. 매일경제에서 나오고 서울경제 TV에서도 나오고 서울경제 TV가 두 번째로 나왔네요. 빠른 방송 서울경제 TV. 그 다음에 전자신문도 나오고 중앙일보도 나왔어요. 그런데 TV 쪽에 나온 거는 서울경제 TV가 처음 나왔네요. 참 발 빠르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재용 부회장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들은 대형 패널 포기하면 안 된다. 차세대 QD 쪽으로 넘어간다. 뭐 힘들어도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LCD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은 QD-OLED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투자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 2016년도, 2017년도에 투자 사이클이 다시 재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장을 할 수 있는 sek터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 부분들을 디스플레이 쪽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성장을 할 수 있다.
100%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뭐가 있을까? 물론 100%는 없죠. 5G 다 알고 있어요. 그죠? 2차 전지 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도 옥석 갈아야 되겠죠? 지금은 동박 쪽의 종목군이 좀 더 낮고요. 그 이후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뭐 시스템 반도체 이미 주가 다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다 올라가진 않죠.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삼성 쪽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주가의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하는 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사실 못하죠.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공개방송을 하면서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페스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많이 올랐죠. 물론 여기가 고점이다 논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께 투자 마인드로 보십시오라고 했던 게 작년 말 연초 10,000원대 얘기했어요. 10,000원에. 10,000원 이하까지 빠졌었는데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된다면 이 종목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물들이 200%, 3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적으로 많이 올랐고 계속적으로 비매물이 얘기만 나오니까 그게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단 말이죠. 5G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다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5G 종목 다 올라갈까요? 이제 못 올라갑니다. 오이솔루션 쉬어가고 있죠? 그럼 뭘 사야 될까요? 중계기 쪽 사야겠죠? 솔리드나 그 다음에 HFR이나 이런 거 봐야 되겠죠? 5G 관련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RFHIC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RFHIC 보세요. 주가. 올라갔죠? 결국은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되면 다 올라갈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 삼성 디스플레이 QD 쪽 포기할 수가 없어요. 뭐 마이크로 LED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택도 없는 소리고 10년 이내에 상용화 힘듭니다. 그럼 QD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 29일 날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있죠. 그 부분들이 분기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사업적인 이런 부분들을 뭐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QD 쪽에 현장 경영을 지속한다라는 의미로 놓고 봤을 때 디스플레이 투자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제가 몇몇 장비사와 아산 쪽에 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화 통화하고 뭐 별거 다 했습니다. 철거 작업 진행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신문 기사에 없죠. 철거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발빠르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작년 초,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내년 초에 아마 장비가 입고가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종목군들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들을 미리미리 선점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오픈 채팅방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있으시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들 들어오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어떠한 장비사들이 있는가 그거를 한 번쯤 봅시다. 자, OLED 쪽 보게 되면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좀 나뉠 거예요. 메모하기 힘들죠? 네, 메모하기 힘드실 거예요. 못 하실 네. 거예요. 자,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과 LG와 중국. 그 중에 LG는 빼고 삼성과 중국 쪽에 있어서의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삼성 쪽에 있어서 탈일본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장비사도 지금 국산화 쪽으로 하려고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야스라는 기업이라든가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이 기업이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죠. 과연 LG 쪽에서 허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은 물음표지만 일단 어찌됐든 간에 국산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들 기업들도 일단 집어넣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과 중화권 LG 쪽을 보게 된다라면 물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SFA는 다 알고 있을 거고 톱텍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톱텍이 있는데 톱텍은 아마 발주를 못 받을 겁니다. 수주를. 그다음에 열처리 장비가 있는데 테라세미콘인데 원익 IPS로 합병을 했죠. 그럼 원익 IPS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쪽 같은 경우 LG 쪽 같은 경우 일단 넘어가고요. 비아트론 열처리 장비 있다고 했는데 넘어가고, 중화권 같은 경우는 SFA, 원익 IPS, 테라세미콘 원익 IPS죠. 비아트론이 있는데 각축이다. 근데
수주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중국 쪽은 삼성의 장비사를 선호한다.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비아트로보다는 원익 IPS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TFT 제조라든가 이런 기업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종목은 원익 IPS, 그다음에 ELA 쪽의 AP 시스템 다 여러분들 가자 종목에 다 말씀을 드렸죠. 열처리 쪽에 테라세미콘이 있는데 이것도 원익 IPS, 식각 쪽에 ICD 원익 IPS 있죠. 그래서 ICD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들 종목군들 봐야 된다. 증착 공정 장비는 도끼사에 있으니까 증착 쪽에 있어서 물류 시스템 하고 있는 ICD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증착 장비 LG 쪽에 있어서는 야스나 선익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봐야 되느냐? 삼성 쪽에 있어서 투자 연구 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나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 연구용 장비 수주를 좀 받았죠. 2건. 그게 일단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중화권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봉지 공정 장비에는 무기물 증착 쪽에는 원익 IPS가 있어요. 원익 IPS 계속 들어가죠. 원익 IPS 무기물 증착 쪽에 ALD 장비 쪽에는 AP 시스템. 잉크젯 장비 쪽에서는 비상장사자 카티바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이후에 또 보게 되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테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원익 IPS와 AP 시스템이다. 그럼 원익 IPS, AP 시스템 이거는 다 중복이 되죠. 하단 자막에 테라세미콘 나오는데 테라세미콘 빼버리고 원익 IPS를 집어넣어야겠죠. 왜? 합병을 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래스 제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피롭틱스나 뭐 AP 시스템 또 나오죠. 검사 장비 HB 테크놀로지 그 이외에 기업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HB 테크놀로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원익 IPS, SFA, AP 시스템, ICD, 야스, 선익 시스템. 야스나 선익 시스템은 LG 계열이지만 일단은 삼성 쪽에서의 국산화 이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들 종목군들을 봐야 되겠죠. 전공정 장비는 요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후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후공정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커팅 장비에는 피롭틱스, 이오테크닉스, 제이스텍이 있어요. 피롭틱스와 제이스텍을 봐야 되겠죠. 참고로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전공정 쪽에 있어서 물류 시스템 이 부분들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이스텍은 일단 커팅 장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라미네이팅 장비 부분들을 보게 되면 톱텍과 제이스텍, SFA, ST, AP 시스템, 여기 있는 AP 시스템 또 들어가네요. 톱텍은 라미네이팅은 빼야 되겠죠. 그러면 경쟁은 제이스텍과 AP 시스템, ST 이 친구들이 들어간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일단 충분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화권 쪽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본딩 장비 쪽. 본딩 장비 쪽은 제이스텍과 파인텍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QD 투자죠. 파인텍은 대면적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 경험이 없어요. 트랙 레코드가 없습니다. 근데 제이스텍은 대면적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 쪽에서는 제이스텍에 수주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왜? 검증일 파인텍은 못 받았으니까. 제이스텍은 대면적 부분들에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2016년, 17년도, 특히나 17년도 때에 베트남 공장에 있어서 제이스텍이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럼 제이스텍이 본딩 장비 쪽에 있어서는 독점. 그러면 제이스텍 같은 경우 커팅 장비부터 시작해서 라미네이팅도 수주의 가능성이 있고, 본딩 장비 쪽에 있어서의 제이스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죠.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 결국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 쪽에 있어서의 수주를 했을 때에, 투자를 했을 때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공정하고 후공정하고 끝났어요. 삼성 투자는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진행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A5 라인 장비, 거기 장비도 투자도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왜? 좀 전에 뉴스, 오전에 개장 전에 뉴스 나왔을 거예요. 중국의 스마트폰도 삼성 디스플레이에 패널을 쓴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면 충분히 증설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되고, 폴더블 이슈까지 생기죠? 요번에 출시되죠? 그게 차기작이 또 준비가 돼 있겠죠. 점차적으로 폴더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중소형 패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아산 공장에 있어서의 대면적 투자 이게 진행이 될 거고 A5 라인은 대면적과 중소형 패널의 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A5 라인은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A5 라인은 A3 라인과 A4 라인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시설 투자가 상당히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6년도에 사이클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목으로 넘어가 봅시다.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디스플레이 쪽 봅시다. AP 시스템, 방송 이게 차트를 너무 많이 빨리니까 방송에서 못 따라오는데 A5 라인, 시작할 때 AP 시스템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죠? 빠졌을 때마다 사면 된단 말이에요. 정배열 초입이죠. 정배열 초입입니다.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쉬어가고 있다 다시 움직입니다. 5%대 상승해주고 있어요. 아까 전공정 장비가 뭐가 있었고 후공정 장비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중국 쪽에 발주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적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급증할 가능성이 있겠죠. 성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은 사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었죠? 원익 IPS 있었을 거예요. 원익 IPS 보게 되면 박스권역이다.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 사상 최고치 예상하고 있고 반도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수혜다. 삼성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정받았을 때 사셔야죠. 주가에 반영이 됐나요?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으니까 사셔야죠. 그러면 결국은 이들 기업은 향후에 성장 섹터란 말이에요. 다음 종목 HB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많이 빠졌네요. 사야죠. 내년에 좋아지니까. 그죠? 당연히 사야 될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주가가 빠진다는 이유만으로 안 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장기 평선을 241선이 위에 걸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배열 초입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분할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ICD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라. 지금 사도 되나요? 아니요. 사라. 다 올라갔잖아요. 얘도 사야 되겠죠. 왜? ICD 같은 경우는 중국, 일본, 삼성 다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안 살 이유가 없죠. 내년도에 실적 좋아지니까. 정배열, 완전 정배열로 전환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빅사이클 들어가니까. 그 다음 제이스텍 같은 경우 대량 거래가 연초에 터졌어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라미네이팅 장비 수주할 수도 있고 본딩 장비 이 친구가 독점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요. 주가 장기 이동 평균선 241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죠. 거래량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흠입니다. 거래량 많지가 않은 게 흠인데 실적 보자고요.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실적이 5,700억 매출에 영업이익 1,000억이에요. ROE 기준으로 제이스텍이 장비사 중에 제일 높게 ROE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분기 적자 났지만 2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 2018년이 삼성 쪽에 있어서의 발주 모멘텀이 없어도 나올 수 있는 실적 정도다라는 부분들은 탐방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있어서의 수주도 꾸준하게 일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중국 쪽의 경쟁은 파인텍과 그 다음에 제이스텍 둘이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쪽 같은 경우는 파인텍이 조금 더 높네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삼성 쪽에 있어서의 파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면적 투자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 BOE 쪽도 분명히 QD 쪽에 있어서 대형 OLED 쪽에 있어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 쪽에서 발주를 했던 그런 기업들의 장비를 쓸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농후하다. 그럼 차후에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중국의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차트에 있어서 주가는 바닥이에요.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못 살 이유가 없죠. 지금 자리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ICD가 아니라 네페스, 파워로직스, 바닥권역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실 분들 사셔라. HL사이언스 마찬가지고 그것도 다 작년 말 연초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이스텍 장비주들, 제이스텍을 포함한 장비사들은 지금 사서 모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저기 올랐을 때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얘기 또 하실 겁니다. 분명히. 상반기에 힘들었다면 연말 4분기 내년 초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장비사들 경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 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사업장 찾아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발언, 성장할 수 있다는 섹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현재 성장 가능한 섹터의 5G,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등이 있지만 이미 주가가 반영돼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고, 하지만 삼성 쪽 관련한 디스플레이는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아직 언론 보도 나오진 않았지만 멘토님이 직접 발로 뛴 결과 삼성 쪽 이미 LCD 관련해서는 철거 작업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기업 탐방 직접 발로 뛰는 정재훈 멘토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 톡 메신저 있으시죠? 메신저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검색 결과 더보기 오픈 채팅 탭 눌러주시면은 오픈 채팅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요, 현재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현재 이슈,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많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해도 들어가는 방법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샵 4989 문자로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해주셔도 좋고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문자와 전화 모두 열려 있습니다. 샵 4989,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고민 중이신가요? 한국전력 27,500원에 80%입니다. 80%요. 예, 비중 좀 많이 갖고 계시네요. 예. 네, 27,500원에 80%.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반갑습니다. 전에 한번 상담받지 않으셨어요? 예, 한 달 전인가 받았는데 물타기래갖고 좀 단가를 좀 낮췄어요. 왜요? 제가 물타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 물타기하고 빨리 빠져나와보려고 그랬지요. 얼마에 물타기 하셨어요, 아버님? 5,000원대에서 5,000원에서 물타기 했어요. 25,000원? 예. 어저께 혹시 하셨어요? 아니요. 뭐냐 했어요. 8월 중순에? 중순경에? 예, 예, 예. 자, 빨리 빠져나오시려고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27,500원이에요. 네네. 한국전력이 어떤 기업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연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10조대가 넘었었어요. 실적 자체가요, 아버님. 네. 그죠? 2016년도에 12조까지 나왔었어요. 단기 수익 네. 2015년도에 13조 나왔었고요. 네. 근데 원자력 발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 부분들의 영향으로 실적이 쪼그라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작년은 적자를 했고 올해는 영업이익은 좀 돌려 세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지금 적자예요. 네. 여기서 뭐 설마 더 빠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보유하셔야죠. 빨리 빠져나오시려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보유하셔야죠, 아버님. 네. 얼마에 가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추가 매수 더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라는 네. 건 이유가 있어요, 아버님. 예. 그냥 매수가 정도까지 가지고 가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매주가 정도 오면 다 처분할까요?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버님.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일단 보유하세요, 아버님. 예, 그럼 27,000원대 오면 전화 한번 더. 예, 그때 드릴게요.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매수가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요. 15%, 매수가 31만 4,500원 맞으실까요? 예. 네, 현재 일단은 수익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요즘에 수익 보시는 분 전화 받기가 참 힘들어요. 자, 네.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상담 받으셨었죠? 전번에, 음. 예, 33만 원에 내놨는데 안 팔렸어. 그래갖고 에이. 다시 전화드리네요. 에이, 거짓말. 33만 원. 아니, 진짜요. 33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33만 원을 내놨는데 안 팔릴 리가 있나? 33만, 오늘도 33만 원짜리 때 넘어섰다가 내려왔는데 안 팔릴 리가 있나?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체결됐겠네. 어머니. 오, 그래요. 그러면, 음. 반만 팔아있어 팔고 음. 그거 남는 거 없네. 확인 안 해봤는데 나는 TV로 보고 여기 자, 일단 보시라도 어머니 그래. 예, 절반 예. 정도 차이가 됐으면 나머지는 조금 더 보세요. 예, 얼마 때까지요? 나머지는 조금 더 어머니 이게 단기로 보시는 거라 어머니가 그죠? 예. 단기로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 때 매도하시라고 한 건데 34만 원 정도 오게 되면 나머지 물량 파세요, 그냥. 예. 네. 그 금방 오겠어요? 그건 모르죠, 어머니. 반등 나오게 되면 움직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LG화학보다 뭐가 좋다 그랬어요, 더? 삼성 SD? 삼성 SDI가 더 낫다고 했잖아요. 예. 그죠? 예. 삼성 SDI가 좀 더 나아요, 2차 전지 쪽은. 예, LG 화학보다는. 예, 감사합니다. 네, 성복지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KG ETS요. KG ETS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4,450원에 15%. 15%요. 네네. 좀 많이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어요. 네, 고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매수하고 그러시- 나서 계속 빠졌는데요. 그러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바로 상담 이어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때 방송 보고 샀는데 제가 고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다. 예. 2분기 실적 확인은 해보셨어요, 어머니? 실적 확인 못 해봤어요. 어머니 단타로 들어가셨구나. 그죠? 네. 단기로 들어갔으면 손절을 하셨어야지. 손절을 하든 뭐라든 하셨어야지. 빠진다고 해서 계속 안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실적이 잘 나오는지도 확인도 안 하시고.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일단은 2분기 네. 실적도 괜찮게 나왔어요, 어머니. 예. KGETS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환경 쪽에. 환경 쪽에 있어요. 수처리 쪽도 하고 있고, 저기 시화공단에 예. 폐수 쪽에 산업폐수나 이쪽에 정화시설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KGTS가 길게 투자하게 되면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좀 추가 매수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15%가 4,4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저는 만약에 빠지게 되면 예. 3,000원 밑으로 한 2,800원대 초반? 그때까지 그 정도 오게 기다릴까요? 되면 한 5% 정도는 더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하권역으로는. 그렇게 좀 감사합니다. 단가 낮춰가시고 예. 반등 나오게 되면 한 4,000원 정도까지 다시 보세요. 반등 4,000원까지 오면은 다 매도. 일단은 전화 다시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자로 이어가겠습니다. 2251번님이 보내주신 CIS 매수가 2,55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2,550원 지금 딱 매수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이 됐을 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지 갖고 가야 될지가 고민이거든요. 고민이 되겠죠, 당연히. 네. CIS가 2분기 실적은 좀 괜찮게 나왔어요. 지금 2차 전지 쪽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2,550원 매수가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거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2차 전지 쪽도 성장을 하는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좀 불안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조금 난감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일단 좀 가지고 가보세요. 30% 비중이니까 좀 불안하거나 하시게 되면 한 2,700원대 정도 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아마 이게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3,000원대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고점 자리 때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 불안하시게 되면 2,700원대 진입하게 되면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는 일단 신고가 작년 고가 정도 때까지는 노려보자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2,350원? 2,350원 정도까지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만약에 깨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리스크 관리는 일부 좀 진행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시장이 이렇게 크게 무너지지가 않는다라면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보유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셨다가 2,700원에서 절반 매도, 나머지는 신고가를 노려보자. 리스크 관리는 2,35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참고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입니다. 8209번님이 보내주신 서한 살펴볼게요. 매수가 1,645원이시고요. 비중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서한. 중소건설업체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서한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앞으로 보는 거는 뭐 내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잘 앉아서 보죠. 두 눈 부릅뜨고. 네. 1,6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건설업황이 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많이 빠진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추가 매수는 좀 하진 마시고요. 좀 더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한이 중소건설사이기는 해도 일단 뭐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쪽에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한 번쯤에 기회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주당 자산 가치보다 좀 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좀 보유를 더 하세요. 일단 뭐 1,500원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좀 보유를 좀 하시고 대신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전 추가 매수는 일단 권해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현금이 있다라면 다른 종목군들을 서서히 모아나가는 전략이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한 추가 매수는 없이 일단 1,500원 이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문자 이어가겠습니다. 0985번님이 보내주신 극동 유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3,745원이고요. 비중이 조금 있으십니다. 6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극동 유화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거 3,750원 이 자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로 좀 들어가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캔들을 보면 윗꼬리가 계속 길어요. 그죠? 윗꼬리가 계속 길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가면 때리고 올라가면 때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추격 매수를 하신 거 아니라면 아마 이게 5월 달 정도, 4월 말에서 5월 초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화학업황이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다행히 보면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환유화 같은 경우는 화장품 쪽에 있어서의 케이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고 있고 소각 처리 쪽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재무적으로 이게 기업이 나쁘거나 하진 않거든요. 실적도 꾸준하고 일단 배당 수익도 4%대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추가 매수 60% 비중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는 마시고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일단 3,6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여요. 그럼 그때 조금씩 좀 축소를 해놓는 뭐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뭐 다 하지는 마시고 차트는 지금 슬슬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보유를 하시고 한 3,600원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유화 추가 매수 없이 조금 기다려보자. 3,600원대 오면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3294번님이 보내주신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15,2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60%, 역시나 비중 좀 많으십니다. 자, 최근이면은 7월 중후반에 들어가신 것 같고 아니면 그 전에 좀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15,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머티리얼주들 소재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특수가스, 대체적으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세정, 증착, 애칭 공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일본 쪽에 있어서의 무역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산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다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면 아마 그러한 이슈? 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1,500원? 그 자리 때만 좀 깨지가 않는다라면 일단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11,500원 깨지게 되면 아마 이중바닥형 모습을 좀 보이러 좀 더 만원대 초반까지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1,500원 깨지면 절반 정도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14,000원대 중반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시기에서는 비중을 조금이라도 축소를 하면서 좀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 11,500원 깨지면 만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11,500원 리스크 관리 지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올라갈 경우 14,000원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까지 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다시 전화나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잔소리 방송은 끝났지만 정재훈 멘토님과 이야기는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잔소리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죠? 오후장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스마트폰에 깔린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메신저 상단에 돋보기 클릭하시고요.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 그리고 검색 결과 더보기 오픈 채팅 탭 눌러주시면은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요, 계속해서 오후장 이야기, 뭔가 새로운 이슈가 터진다면 이슈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 접해 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으로 하는 인사 있죠? 하나, 둘, 셋. 가자.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